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더 보면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일반환급, 조기환급. 자, 그 앞서 우리가 월별로 과세 기간을 구분하고 또 사업자별로, 유형별로 신고 납부에 대한 의무 이행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 예정 신고와 납부는 앞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정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될 대상 사업자는 당연히 법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중에 또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세액을 그냥 납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휴업이라든가 사업 부진 등으로 매출액이 급격히 이렇게 감소된 경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우리 교재를 보면은 당해 연도에 그 예정 기간에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서 3분의 1에 미달하게끔 그 정도로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정 고지세액대로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급격히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납부서를 작성해서 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예정 고지서는 폐기하고 신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 그다음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꼭 확정 때까지 갈 필요 없죠. 한 달치 또는 두 달치 이렇게 세 달치 이렇게 모아서 조기환급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모든 사업자죠.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 이런 세 유형의 모든 사업자가 확정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폐업을 하는 경우 있죠. 예,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 확정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폐업하는 달이 속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돼요. 그 폐업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폐업하는 경우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이제 이행하면서 환급액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환급액도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 환급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조기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올 때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이 부분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주고 왔잖아요. 예,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되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동안 거래 단계에서 징수했던 부가가치세를 몽땅 다 우리 수출업자에게 환급을 해줌으로써 정부에서는 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한 푼도 징수하지 않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나 수출업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내국 신용장을 발급하여 또는 구매 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출 품목을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적용받죠.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그 납품업자로부터 국내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세금을 주고 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내국 신용장이라든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 사업자가 조기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먼저 이렇게 직접 수출하는 사업자. 그다음 간접 수출을 하는 경우죠. 간접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국 신용장, 즉 로컬 LC에 의해서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수출품, 그러니까 수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 간접 수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이지만은 이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책적인 그런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공급되는 그런 농기자재, 농어민 기자재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이 이 소비세를 부담을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재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부담의 경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뭐랄까요, 농어촌 지원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이런 이제 영세율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기 환급 대상이 돼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외에도 사업 설비, 즉 고정자산이라고 하겠죠. 즉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또 확장, 증축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안 그래도 기업체에서 투자를 하겠다, 사업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데 이러한 투자라든가 이런 그런 재원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업 설비의 이제 그 취득을 위해서 취득을 하면서 부가세를 지급하고 오는 부분, 이 부분을 어차피 되돌려 받을 거잖아요. 일반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물품 판매에서 부가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충당을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업용 투자 이렇게 설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비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대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차피 환급을 해줘야 될 부가세 빨리 해줘서 투자 촉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취득된 어떤 이런 자산에 대한 매입세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조기환급 대상자로서 분류하여 어떻게 한다?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아주 빨리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때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때도 팔아봐라 이 말이죠. 그죠? 예, 예정 때 매입액이 많았겠습니다만은 매입액이 많았는데 왕창 구입이 하니까. 근데 판매는 서서히 이루어져서 예정 때는 다 못 팔았지만 확정 때는 그 구입한 재화가 계속 팔릴 거 아니냐 이거죠. 매입은 좀 적게 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확정때가 되면은 환급세액이 또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 단위로 해서 환급을 해주겠다 이래서 예정 신고 때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 때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기록하여 환급이 확정때도 환급세액이 산출되었다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을 해서 환급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예정 때는 환급이 됐지만
확정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그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었는데 확정신고 때도 환급세액이 있다든지 납부세액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미달해서 적게 돼서 그래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환급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많은 매입이 이루어져서 환급세액이 발생이 되는데 기여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환급을 받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7월 25일 일기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30일이 되는 날까지.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8월 한 20 며칠 되겠죠? 예, 그때까지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환급도 이렇게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이렇게 구분해서 환급되는 시기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먼저 이해하고 세부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강좌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납부 절차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교재에 뭐 잘 요약해서 정리가 돼 있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 강좌를